이게 한 가지 공식만 계속 고집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조금 상황을 봐서 이것저것 좀 섞어서 써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f의 gx는 x를 이용해서 이게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gx의 g'x는 1을 이용하고 이 결국에는 구하라고 하는 값은 항상 역함수, f의 역함수의 기울기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g'x의 그냥 공식으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얘의 값을 구하는데 이게 항상 잘 풀리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쓸 때 유리할 때가 있고 그 두 번째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면 이 음함수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출강의 교재 한번 펴보세요. 기출강의 교재 그냥 아까도 여기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역함수를 gx를 구하고 g'3의 값을 구하죠 라고 했으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게 x하고 y 자리 바꾼 거거든. x하고 y 자리를 바꿨으니까 바꿔요. x는 y 세제곱에 2y 더하기 3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얘를 미분해서 y'을 구해서 x는 3을 대입하면 돼.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고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깔끔해 보이는데 또 얘도 맞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얘를 쓰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조금 또 이따가 다른 얘기를 또 할 건데 자, 미분해봅시다. 이걸 x로 미분한 거예요. 자, 3y 제곱 y 프라임 그 다음에 2y 프라임 이거 음함수 미분법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합성 함수라고 생각하고 여기 y의 이제 y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x로 미분하니 그냥 여기에 y 대신 fx 세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y 프라임은 하고 구하는 거지. 뭐 정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2y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원하는 건 x는 3일 텐데 이게 y 값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3을 집어넣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y값 하나만 찾으면 돼. y는 0밖에 없지. 여기다 y나 0을 집어넣으면 돼.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은 있는데 결국에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원래는 같은 건데 좀 달라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합성함수 구조는 좀 복잡하게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뒤쪽 문제인데 f 안에 이게 뭔가 g, x 형태가 있고 거기에 뭔가 더 복잡하게 뭐 gx의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막 그냥 들어가 있어. 뭐 그냥 여기 뭔가 막 들어가 있어. 얘를 뭐 h에 이런 관계식 형태로 들어간 이제 문제들을 풀 때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얘나 얘가 틀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헷갈려져.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조가 단순한 게 아니라서 복합 구조라서 한 번에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H'에 뭔가를 구하시오. H'에 뭔가를 뭐 해야 되니? 네모? 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게 역함수 표현이 나오면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수능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인버스라고 하는 애를 없애주면은 제일 편해. 그러니까 이게 미분에서도 역함수 미분법이고 그 다음에 적분으로 하면 역함수 적분이 있어. 그때 얘네들이 이 인버스가 나오면 얘네들을 그냥 어쨌든 없애버리는 방법을 최대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좀 편해져.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다가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인버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요 속에다가 hx를 그냥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그치? 그냥 뭐 인버스 없애는 방법은 여기 속에다가 hx를 집어넣게 되면은 f 안에 g에 hx의 제곱에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복잡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x가 나와. 그치? 별거 없지? 그럼 얘를 이제 합성함수 미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헷갈림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h를 바깥에서 감싸는 거야. 이건 속에다 집어넣는 거고 h를 바깥에서 감싸요. 그럼 h를 바깥으로 감싸면은 이거 안에 이제 f 함수가 들어가고 g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구조가 좀 다르죠. 이거 오른쪽에 x는 똑같은데 h를 바깥에서 감싸서
들어오면은 이쪽에 x가 되는 건 똑같은데 속에 넣거나 바깥에 넣거나 똑같은데 이게 약간의 계산의 차이가 좀 있어. 실제로.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좀 안정적입니다. 좀 복잡할 때는. 왜냐면 이게 정말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뭐 하여튼 이거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고 네 번째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기울기를 찾겠다가 이게 핵심이거든. 나중에 적분도 마찬가지야. 역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근데 얘도 역함수를 이제 구한 건 아니고 역함수 관계식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y는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거든. 근데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구하는데 얘는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이것도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 y는 x를 가지고 fx와 역함수에 대한 gx에 대한 gx의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한 거냐면 얘의 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걸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f 함수의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제 역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f를 이용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 적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g 함수를 역함수를 적분할 때 f를 가지고 적분을 해. 왜냐면 gx를 구하는 게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하여튼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기하적으로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b가 되고 그럼 당연히 g에 a가 b가 되니까 f 입장에서 역함수를 뒤집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당연히 여기가 a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 우리는 g 프라임의 a를 구하려고 할 때 f 프라임의 b분의 1을 구하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쓰면은 f 프라임이 여기다 g에다가 a를 집어넣은 값이랑 같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하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관계식으로 얘를 대입해서 풀어내는 게 편할 때가 있고 x, y를 이렇게 바꿀 때가 편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공식으로 그냥 집어넣을 때가 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쟤네들을 잘 선택을 하면서 풀어야 돼. 보통 킬러문항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많고 그리고 오히려 킬러문항으로 가면은 이제 이런 x, y를 딱 바꿨을 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아직은 이제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고3 문제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킬러문항 막 보다 보면은 그냥 토 나올 만한 문제들은 보통 이거나 이거야. 하여튼 요 중에서 잘 선택하시면 돼. 자, 그래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요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돌아가면서 한번 써봐. 그래서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할 때 얘네의 그래프도 이렇게 살짝 그려보고 역함수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 자, 그래서 기출각인에 4번만 한 번 더 해봅시다. 4번만 그냥 저렇게 그냥 x, y 자리만 바꿔서 계산하는 거 한 번 더 보여줄게.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편해요. 좀 깔끔함이 있어. 4번에 fx가 y는 이렇게 y는 탄젠트 EX 이건 뭐 이제 기본 문제야. 되게 쉬운 문제야.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자 이거예요. XY 자리를 바꿔요. 탄젠트 EY 자, 그 상태에서 미분을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 Y 프라임에 X는 1을 집어넣은 값을 구해요. G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탄젠트는 시컨트 제곱에 2Y 그 다음에 속미분 합성된 거니까 2Y 프라임 이렇게요. X로 미분한 거야. 이러고 나면 이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 Y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의 값을 만족하는 애는 2Y는 4분의 파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4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시컨드 제곱 4분의 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의 역수니까 얘는 2가 되죠. 2 곱하기 y 프라임. 여기서 y 프라임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하여튼 어렵지 않은 거니까 나중을 위해서 요거는 이제 미리 연습을 했지. 나중을 위해서 진짜. 뭐 바로 나오진 않아. 나중에 막 해석하고 할 때 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짜 이게 계산이라서 뭐 내가 딱히 이제 뭐 더 도와줄 영역이 없어. 그래서 좀 섞어서 한번 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봐. 아까 좀 고생을 하던 게 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계산이 좀 많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이걸 문제 넣어놨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16번이 난이도가 좀 있거든. 이게 교재 풀었나? 있나? 안 넣어놨을 수도 있어. 6번으로 있구나. 이거 괜찮아? 해결됐어? 형이 괜찮아? 그래? 혹시 안 되면 이따가 얘기하세요. 이거 계산이 좀 있어.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자, 요 정도까지 계산 능력을 좀 올려주시고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나머지는 좀 괜찮게 풀었으니까 이제 과제로 해온 문제들을 좀 미리 찍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처럼 이렇게 풀었던 여기에서 안 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이제 유사문항이 있어. 유사문항 정도는 풀어오시고 꼭 풀어야 될 문제가 27번. 27번. 왜냐면 이게 계산이 있어. 계산이. 그 다음에 계산량이 좀 있는 게 30번. 이 정도는 이겨내야 돼요. 계산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35번 정도 다시 봅시다. 35번. 이게 자칫 잘못하면 틀리는 문제거든. 앞에는 이제 그냥 계산이니까 열심히 한번 계산하고 안 되는 거는 좀 이따가 질문을 하시고 이거 어디더라? 42번 한번 봅시다. 그 35번 시리즈의 42번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실수가 진짜 많아요. 42번 보시면 일단 F의 정보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 그냥 여기에서 정보를 뽑아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 x 빼기 3 이거 넣었나? 문제를? 안 넣었지 이거? 자, 안 넣었네. 자, 얘가 2분의 1이야. 정보를 뽑아내는 건 별거 없어요. f 1은 3.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이 2분의 1. 이 정보만 가지고 오는 거고, gx가 f의 역함수의 dx 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를 요거를 잘 봐야 돼. 이게 y는 f의 2x 빼기 1의 역함수가 이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혼란이 와요. 너무 당연하게 아니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일단 왜 아니냐면 이게 진짜 많은 실수를 해. 요거에 대한 표현은 자, 일단 우리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3개로 일단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얘는 2x 빼기를 y는 2x 빼기를 한번 거쳤다가 y는 fx 안에다가 집어넣은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역함수를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건 최종적으로 얘는 y는 f의 2x 빼기 1이 탄생이 돼요.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이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f의 인버스 x라고 하고 이거의 역함수는 y는 뒤집어갖고 집어넣는데 2분의 1에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y는 y는 요놈의 역함수는 이렇게 돼요. 역함수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2분의 1에 f의 인버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된 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모양이 완전 달라요. 그
그럼 도대체 얘의 정체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합성함수인데 y는 f의 역함수하고 거기에다가 여기 x 자리에다가 ex 빼기를 집어넣은 합성함수야. 그래서 순서가 달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공식을 적용을 못해요. 여기다 공식을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인버스를 없애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럼 gx가 다시 f의 인버스 ex 빼기 1 이렇게 되는 애를 요 놈을 없애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속에다 집어넣은 걸로 하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양변에 f를 씌워버리면 f의 gx가 이게 2x 더하기 1이 돼서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계산 실수가 거의 없을 수 있는 쉬운 구조가 돼. 그래서 여기서 미분하면 돼. f'의 gx의 g'x는 2라고 쓰고 이제 원하는 값을 집어넣어버리면 돼. 자, 그래서 이 인버스 표현이 나왔을 때 얘를 최대한 없애는 게 가장 간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35번도 일단 해결을 할 때, 자, fx가 x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 있고 g에 복잡하죠. 10분의 x 더하기 8에 f의 인버스 x g1은요. 자, 일단 g'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서 공식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약간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쉽게 얘를 f를 속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f를 전체를 둘러싸도 돼. 자, 이렇게 갑시다. f의 g에 10분의 x 더하기 8이 x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 실수가 좀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미분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10분에 그냥 차분하게 그 다음 성미분을 해요. 그러면 G'에 10분의 X 더하기 8이 되면 또 성미분이 또 있지. 그래서 10분의 1까지 얘가 1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G'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X는 2를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X는 2를 대입하면 여기 G1 값이 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F'0만 구하면 됩니다. F'0이야 뭐 요거 미분해서 0 구하면 되는 거니까 별거 없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틀렸으면 요 문제를 틀렸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변형 정도가 조금 세. 그래서 얘를 충분히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개념이 있으면은 한 번에 잡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요 시리즈 중에서 45번이 좀 어려운데 이건 이따가 시간을 줄 테니까 45번 이건 이따가 오늘 가기 전에 한번 기회가 되면 풀고 안 되면 뭐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지에다가 놓지를 못했는데 이게 약간 수능 문제의 좀 허점이기도 해요. 과조건을 안 주고 문제를 완벽하게 그냥 조건을 많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허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자, 46번에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요. 자, y는 fx의 점 2,1에서의 적선의 길 일단 그려볼게요. fx가 있는데 2,1이라는 점이 있대요. 2,1이라는 점이 있고 fx의 뭐 다른 정보는 모르겠고 여기서 기울기가 1이래. 이 정도가 됩니다. 점 하나와 기울기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함수 y는 fx에 y는 f2x 이거의 역함수가 gx라고 합니다. gx라고 했을 때 곡선 y의 gx 위에 1,a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b다. 이것도 여기 2x가 들어가면서 역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좀 고민이 될 거야. 그때 그냥 이 함수랑 이 함수를 합성해서 x가 나온다.
그냥 단순한 표현을 쓰면은 제일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f와 g가 역함수 관계면 이게 fx 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f 안에 2에 gx를 집어넣으면 x다라는 관계식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g 안에 f2x를 집어넣을 때 g에다가 f에 ex를 집어넣어서 x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골라서 해도 돼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일단 해볼게. 자, 그냥 마지막에 구하는 게 G'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로 가봅시다. F'의 2gx의 속미분해서 2 곱하기 G'X는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해야 돼요. 1. 그 다음에 G1이 A야. 거기에서 1,A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G1은 A. 그럼 F'의 2, A가 되고 2배의 G'1이 1이 됩니다. 역함수 관계니까 함수 입장에서 여기다가 또 값을 하나를 또 집어넣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다시 F의 2의 G1, 여기가 1이 되고 얘가 1 이렇게 되네. F2는 1 이렇게 되네. 여기다가 G1,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여기다 G1. 근데 역함수를 가지고 있으니 1을 만들어내는 값은 2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2가 되면 되고 G1은 1이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웬만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자, 내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F, Y는 F의 EX.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러에 어느 정도 등장해. F의 EX라는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일단 기본기 한번 볼게. 그러니까 FX랑 FEX를 비교할 거예요. 이거 확대 축소잖아. 그러니까 Y는 X가 있어. Y는 FX가 X라고 할게. 좀 쉬운 함수로 갑시다. 얘를 Y는 F의 2X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Y축 기준으로 이렇게 축소한 느낌이야. 축소한 느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느낌을 한 개만 더 해보자. 여기는 2분의 1 집어넣을게요. Y는 F의 2분의 1 X가 되면 이게 2분의 1 X가 되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확대 축소 개념을 생각해봐. 2분의 1이 되면 이만큼의 길이에 또 이만큼의 길이가 이제 1대 2의 비율로 함수값들이 찍히게 됩니다. 자, 가장 쉬운 거, 사인 함수 한번 볼게요. 사인 함수. 사인 x가 있어. 사인 2x를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인데, 사인 2x를 만들면 사인 x자리에다가 2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죠. 자, 얘를 봤을 때 봅시다. 이렇게 선을 일단 그어봐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같아져. 얘를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축소를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에서 이만큼 길이가 1대2의 간격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 이만큼 길이와 여기 이만큼 길이는 1대2의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만큼하고 이만큼, 여기 잘린 부분 이만큼하고 이렇게 된 길이 비도 1대2가 되죠. 기울기 입장을 생각해볼게. 기울기 입장에서 여기에서의 기울기와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을 하면 2배의 사인, 2배의 코사인의 2x로 바뀌고,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의 x잖아. 여기다 같은 x를 집어넣어봐. 같은 x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제 요 값이 같아지는 거지. 요 값이 같아지는 애를 집어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선을 집어넣고, 여기랑 여기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2배가 되고 2분의 1배가 되는
이 상황하고 이해하세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fx를 점을 찍을 건데, fx가 여기 있잖아? 그럼 f의 ex는 당연히 여기에 함수값이 점 찍히겠지, 여기. 이렇게 점을 찍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2가 돼요. 기울기의 2배. 2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근데 이거의 역함수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역함수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지나고, 그래서 1y를 지나가고, 얘의 기울기의 역수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요게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요게 뭐 엄청 어려운 거 나오진 않고, 뭐 2배, 3배 정도에 대한 이제 확대 축소에 대한 그래프가 자주 나옵니다. 뭐 sin x 대신에 sin 2x, 뭐 gx 대신에 g2x 뭐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미분을 물어보고 적분을 물어봐요. 뭐 그랬을 때 확대 축소로 얘네들을 해석을 하면 보이는 이제 영역이 좀 달라져. 하여튼 뭐 이게 느껴지면 좋고, 그거랑 이제 유사한 문제를 47번에 넣었으니까 이따가 시간 되면 또 풀어보시고, 요 구조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게 49번이야. 49번을 체크해서 꼭 푸시고, 50번도 이거 문제 재밌습니다. 그냥 이렇게 또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2번을 오케이, 52번 상당히 어려운 킬러 문제인데, 주상수 AB에 대해서 fx가, 자, 일단 뭐 그림은 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 A하고 B에서 한 군데서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접하는 fx 그래프가 있습니다. A가 B보다 작대요. 자,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gx가 x 세제곱 x 더하기 1. 자, 요거의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를 해. 확인을 해보면 증가함수 한번 확인해 봅시다. 3x제곱 더하기 1이니까 항상 양수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도 없고 그냥 증가만 해. 자, 역함수가 있는데 얘를 합성을 합니다. hx라고 하는 애가 f 안에다가 g의 역함수를 합성을 했어요. 이거는 상상하기는 되게 힘들어. 물론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배우고 나면은 뭐 그릴 수 있어. 근데 하여튼 이게 한 방에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착 하고 그려지지는 않아요.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 일단 뭐, 이게 뭐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애가 일단 한번 gx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으니까 0일 때 여기 지나가고 여기서 기울기가 1이고 대충 요런 느낌의 gx가 있지. 그럼 이거를 역함수를 만들면 역함수도 증가함수가 되죠. 대충 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 인버스 요 함수도 그냥 증가 함수가 되고 마이너스 모아내서 플러스 모아내기까지 다 대응이 돼요. 그 대충 f 함수도 요 f 함수에 대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값들이 그냥 증가 형태니까 대충 h 함수도 이런 정도 모양을 가져요. 뭐 별거 없어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나중에 한 번 더 해볼게. 그렇게는 가진 않아서. 자, 일단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묻는 게 이게 살벌하죠. 가족권에서 x 빼기 1, 그 다음에 절대값은 hx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h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g의 인버스 x 빼기 a에 g의 인버스 x 빼기 b의 제곱 절대값 이렇게 일단 써볼게. 얘가 미분 가능하다.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h'3이 2가 된대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수능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문제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수능 문제는 100%야. 진짜 뭐 여지 없어요. 인버스가 나오면 얘를 없애버리면 좋아. 없애버리면 좋아. 다시 볼게. 얘를 그냥 ix라는 함수로 일단 얘를 잡읍시다. 이렇게 된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g의 인버스 x를 없애기 위해서 gx를 대입할 거야.
gx를 여기다가 합성을 할 거야. i에다가 gx를 집어넣어. 이 행위 자체는 어렵지 않아. 나중에 인버스를 없애겠다 생각을 하면 이 행위가 저절로 생각이 날 거야. gx 빼기 1, 그 다음에 절대값에 여기가 x로 바뀌죠. x 빼기 a에 x 빼기 b의 제곱의 절대값. 이러면 약간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죠? 자, 다시 i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래. 거기에다가 미분 가능한 gx를 합성을 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 그럼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를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데는 뭐냐면 절대값인데 이건 제곱이 됐으니까 그냥 얘는 없애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이 절대값이 요 밖으로 그냥 방출을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럼 얘는 100% 꺾이는 점이란 말이야. A에서 무조건 꺾이는 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얘를 받아주면 돼. 이렇게 꺾이는 점에 대해서는 인수를 곱하면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꺾이는 점에 대해서는 인수를 곱하면 미분이 가능해져요. 절대값 x라고 하는 데가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여기에다가 x를 곱하면 미분이 가능해져. 이렇게 가능해져. 자, 다시 x라고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를 미분을 하려고 미분의 정의, 0에서 문제가 생기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 정의대로 쓴 거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극한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미분 정의에 따라서 들어가면은 절대값 x는 미분이 안 되는 함수야. 0에서. 근데 여기다가 x를 이렇게 곱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없어지면서 극한값이 존재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안 되는 꺾이는 점, 이렇게 꺾이는 점이 여기가 뭐 a 이렇게 있을 때 fx가 a에서 꺾이는 점이 되면 fx에다가 x 빼기 a를 인수를 곱해버리면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 극한값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미분 계수 정의대로 갔을 때 이 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꺾이는 점에 대해서는 인수를 곱하면 그냥 미분이 가능해져요. 여기 미분이 불가능한 애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애가 이쪽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g에 a 빼기 1이 0이 되면 돼요.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a를 집어넣을 때 0이 안 되잖아. a랑 b는 다른 애니까. 여기서 a가 절대값으로 꺾이는 애니까 요놈이 a, ga 빼기 1이 0이 되면 돼.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h'3 얘를 이용하면 a, b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보여볼게. g의 a가 1이야. 근데 이게 되게 쉬워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 a 세제곱, a 제곱, a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는 a 값은 딱 하나 있어. a는 0이야. 그래서 요 fx에서 여기가 0이 돼요. 나머지 b는 이제 역함수, 뭐 합성이 되겠지. 얘를 이용해서 또 푸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h'3을 구하는 건데 요 놈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또 gx를 또 집어넣어. 여기서 gx를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합성 형태로 구분을 하시면 나머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킬로그램으로 나온 미적분 문제고 하여튼 30번으로 나왔던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R장의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이거 비슷한 방식의 문제가 그냥 드글드글해.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모아놨어. 52가 그래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 53, 54, 55 얘네들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버려. 괜찮아요. 5%도 뭐 괜찮고 이거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고 해서 내년 수능에서 뭐 30번 제일 어려운 걸 맞출 수 있다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시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걸 공부하면 이제 수투까지도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적분은 확실히. 자, 일단 뭐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